재미없는 건 절대 용서 못해. 뭐 볼지 고민하는 당신을 위해 방송국 여자들의 왓플릭스. 두두. 네, 안녕하세요. 방송국 여자들의 왓플릭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로맨스와 판타지 좋아하는 꽁칠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릴러와 무서운 걸 좋아하는 창마입니다. 저는 미장센 보는 걸 좋아하는 김세호입니다. 네, 여러분. 또 한 주 동안 즐겁게 잘 지내셨으리라 생각을 하면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남겨두신 소중한 댓글들 먼저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넘버 917님께서 저희 108화 계급, 차별, 통쾌하게 날려버리는 영화 드라마 추천. 네, 감사한 1000캐시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글렌짱님이 역시 108화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이번 화도 잘 듣고 갑니다 라고 하시면서 창마한테 참고로 사이러스는 그냥 그렇다. 제끼겠습니다. 네, 참. 타이밍 좋게 이번 주에 콰이어트2를 개봉하길래 보러 가려고 하신다고 달아주셨네요. 저도 봤어요. 콰이어트2 요즘 많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까나님이 오 할리우드를 정말 재밌게 보셨다고 적어주셨어요. 예. 네, 중간에 원스 어폰 할리우드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 근데 이거 창마가 아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죠? 오 할리우드도 원스 어폰 할리우드처럼 실제 역사에선 이루어지지 않은 해피엔딩을 그린 작품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실제 미국과 할리우드가 그렇게 빨리 인종과 LGBT에 대한 편견을 벗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멘트를 남겨주셨어요. 맞아요. 진짜 약간 거의 판타지 같은 네, 재밌는 드라마였고 재밌게 봐주셔서 저도 너무 뿌듯합니다. 네, 또 우리 약간은 무심한듯님이 역시 또 두둥 등장을 해주셔서 이 약간은 무심한듯님이 영화관에서 콰이어트 플레이스 2를 보셨네요. 오. 너무 되게 심플하게 맞아. 한 줄 평을 남겨주셨는데 1. 전작만큼 훌륭한가요? 글쎄요. 2. 전작만큼 재밌나요? 네! 이렇게 맞아. 달아주셨어요. 정확한가요? 아주 비슷한 감상입니다요. 어허, 너무 알쏭달쏭한 한 줄 평이라고 생각했어. 뭔가 훌륭하진 않지만 재밌다라는 건가요? 이게 컨셉이 되게 참신했는데 이미 원에서 그 컨셉이 다 이제 오픈이 됐던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그것만큼의 신선함은 좀 덜했던 것 같고, 네, 대신에 이제 재미는 여전히 있었다. 뭐 어쨌든 재생쯤 되나 보네요. 그러면 그치? 네, 나쁘지 않았어요. 속편이 원래 그런 거 되게 망하기 십상이잖아요. 특히 이런 장르들은. 근데 괜찮았어요. 저는 눈물 많이 흘렸어요. 아 정말? 그러니까 찔끔찔끔하는 것들이 나이 들었나 봐. 몰라. 계속 뭔가 눈물을 하여튼 찔끔찔끔 했는데 다른 분들은 어땠는지 궁금해요. 전 시작할 때도 좀 찔끔찔끔 거렸고 그랬나 봐요. 그래요. 콰이어트 플레이스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네, 창마 많이 약해졌네. 네, 그리고 사실상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인데 난노를 재밌게 보셨나 봐요. 그래서 매화 디렉터가 달라서 장르를 하나로 정하긴 힘들지만 좀 자극적이고 기묘한 그래서 보다 끊지를 못하는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봐야겠다. 너무 추천이 많이 들어왔어, 이거. 그리고 또 우리 넘버 917님이 109화에 대해서 1000캐시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또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의 댓글과 후원 덕에 또 힘을 내고 이번 화도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오랜만에 저희가 신작이 아니라 캐릭터별로 추천하는 띵작을 같이 보는 걸로 해봤어요. 바로 오늘의 주인공은 저입니다. 네, 제가 판타지라는 업둥이를 하나 이제 데리고 온 기회를 삼아가지고 꽁치리가 같이 보고 싶은 로맨스 판타지 띵작. 네, 바로 오직 사랑하는 이들만이 살아남는다. 이 영화를 같이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이게 저 되게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미처 보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 멤버들이랑 같이 한번 보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가져왔네요. 네.
이 영화는 지금 넷플릭스와 왓챠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2014년도에 개봉을 해가지고 한 7년 전이네요. 언젠가 새우가 영업했던 패터슨이라는 영화의 감독이죠. 짐 자무시 감독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배우가 나와서 너무 재밌었는데 저는 토르의 동생, 그 섹시 럭키 너무 좋아하거든요. 너무 좋아해요. 톰 히들스턴을 너무 좋아해서 너무 반가웠고, 이 톰 히들스턴이 남자 주인공을, 그 다음에 또 우리 엄청나게 유명한 배우 틸다 스윈튼이 여성 주인공을 맡아서 무슨 역할을 했냐? 무려 수백 년을 죽지 않고 살아온 뱀파이어 커플을 연기를 했습니다. 이름이 무려 아담과 이브예요. 그래서 아담은 미국 디트로이트에 살고 있고, 이브는 모로코 탕헤르라는 곳에 살고 있는데, 둘이 커플이거든요. 근데 따로 살아요. 그러다가 아담이 나 진짜 인간들 더는 못 견디겠다고 정말 진짜 진절머리가 난다. 뭐 이러면서 막 거의 뭐 우울함이 아주 막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브가 보다 못해서 이제 오랜만에 아담을 만나러 가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독특한 컨셉의 영화이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 저는 이거를 이번에 처음 봤고 뭐 어떤가요? 세훈은 이거를 원래 알고 있었나요? 저는 이거 봤었어요, 영화관에서. 영화관에서 영화관에서. 봤구나. 네. 오, 저기는 창마는요? 저는 완전 처음 초면이죠. 자, 어떻게 봤나요? 우리 초면인 창마는. 저는 찜하기입니다. 제가 짐 자무시 감독 영화를 작년에 데드 돈 다이로 처음 봤었는데요. 약간 어떤 느낌의 영화를 만드시는지 어렴풋하게 알 수 있었던 이번 영화였고요. 되게 지적이면서도 뭔가 이상하게 피식피식거리게 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그런 영화였던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영화 러닝타임 길잖아요. 조금 중간에 지루하기도 했어요. 맞아. 근데 길어, 영화가. 네, 근데 여운이 좀 있고 이야기 나눠보기는 되게 흥미로운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네. 찜하기로 했습니다. 가끔 그런 영화들이 있어요. 되게 이 영화 플롯에 이렇게 뭔가 업다운이 별로 없고 뭔가 지루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계속 끝까지 보게 만드는 영화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영화가 맞아.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 완전 동의해. 약간 저도 짐자무시 감독 작품을 몇 개 본 건 없는데 그때 세호가 추천해줘가지고 패터슨을 봤었거든요. 근데 저도 이번에 이게 두 번째 영화였는데 아마 지금 창마가 이 감독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한 것처럼 저도 패터슨과 이 영화로 짐자무시를 좀 이해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확실히 그 묘한 텐션이 있어. 묘한 텐션이 있더라고요. 네, 저도 아주 흥미로웠어요, 그 부분이. 어쨌든, 나중에 좀 더 얘기를 하고. 세호는요? 저도 찜이요. 세호는 왜 찜인가요? 저 처음 봤을 때도 막, 사실 너무 좋다 이런 느낌보다는 잘 기억이 안 났거든요. 내용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이번에 이거 하자고 했을 때, 그럼 이번 기회에 다시 봐야겠다 했는데, 보고 나서, 왜 기억이 안 나는지 알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영화로서의 내러티브가 없는 영화는 맞잖아요. 이 감독이 원래 좀 그런 영화를 많이 맞아. 찍고, 근데 다른 영화들은 그래도 그 영화마다 좀 내가 느낄 만한 것들이 좀 많았거든요. 패터슨은 제가 영업을 할 정도로 좋았으니까 그런 거 있었고, 또 뭐 커피와 담배? 또 제가 봤었는데, 그것도 너무 오래전에 보긴 했지만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데, 이 영화는 뭔가 안 끌리더라고요. 저는 재생을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저는 뭐 비슷해요. 저도 보면서 와, 끝장나게 재밌다 이런 느낌까지는 솔직히 아니었지만, 저는 사실은 뱀파이어라는 소재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일단 거기서 좀 점수를 주고 들어갔던 것 같기도 하고, 이 뱀파이어라는 소재를 가지고 로맨스 판타지 장르를 이렇게 약간 밀어붙인 작품들이 또 사실 많지만 또 이렇게 새로운 시도는 그렇게 또 많진 또 않아서 그런 면에서 되게 저는 흥미롭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어쨌든 저는 그 진자무씨 감독의 두 번째 작품이었는데 저는 되게 이 감독이 흥미로워졌어요. 이 작품을 보고. 그래서 앞으로도 짐 자무시 감독의 작품들을 좀 하나씩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한 작품이라서 재생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찜 재생 나가기 한번 평가를 해봤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저는 이 영화가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엄청 은유가 많은 작품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부분 때문에 창마도 되게 지적인 접근이라는 느낌 받았었다고 했는데 저도 되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 사랑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 감독이 던지는 질문이 되게 있고 그 질문을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되게 흥미로웠거든요. 그거를 이제 뭐 뱀파이어라던가 아담이라던가 이브라던가 이런 어떤 캐릭터들을 만들고 소재들을 가져와서 재밌게 풀어내고 있는 것 같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느꼈는지 좀 궁금했어요. 저는 그 아담이랑 이브, 그러니까 처음에 영화에서 나왔을 때는 무슨 어떤 관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뭐지 이름을 붙였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영화가 끝날 때까지도 딱 그 집요하게 파고드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은유에 대해서. 그래서 끝나고 난 뒤에 제가 그냥 남았던 생각은 이름 붙이기가 되게 애매해서 이 대표적인 이름을 붙였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사람들은 뱀파이어라서 아마도 변화한 뱀파이어라서 언제 이게 뭐 변신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엄청 나오진 않고 되게 오래 살았다라는 짐작이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뭔가 이름을 뭔가 어떤 이름을 뭔가 붙일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아주 오래된 느낌을 주면서 동시에 이제 남자와 여자 이렇게 사랑하는 어떤 연인의 그걸 좀 드러내기 위해서 그냥 아담과 이브를 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되게 아담과 이브라는 이름을 붙인 게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사실은 이들이 언제 뱀파이어 됐고 이런 건 전혀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러니까 되게 아담과 이브라는 게 어떤 인간도 없을 때 딱 한 명씩 있었던 존재들이잖아요. 유일한 존재들. 그리고 이 둘이 최초의 어떤 사랑의 시작이었고, 근데 그 은유를 전 그대로 가져왔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뱀파이어라는 존재의 양식만 바꿨을 뿐.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저는 재밌었던 게 얘네들이 인간이 아니잖아요. 근데 인간이 아니라서 의지하고 살 수 있는 다른 인간들과는 다른 약간 에덴의 동산에서 단 한 사람씩만 있었던 아담과 이브 같은 사람이 아니죠. 아담과 이브 같은 존재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 점을 전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뱀파이어라는 되게 인간이 아닌 악마 같은 존재를 가지고 와가지고 아담과 이브라는 되게 유일한 그 인간의 시초를 가지고 와서 사랑 이야기를 그것도 다룬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약간 이 연결성을 만들었다는 것도 좀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되게 뱀파이어라는 소재도 되게 사랑에 대한 주제를 다루기가 되게 재밌었다고 생각을 한 게, 뱀파이어는 영원한 불멸의 존재잖아요. 그리고 이 짐 자무시 감독의 질문도 저는 거기서 되게 많이 느껴졌었는데, 영원한 사랑이란 가능할까? 영원한 사랑이라는 맞아. 건 어떨 때 가능하지? 그러니까 이 질문을 인간이라는 불멸이 아닌 멸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라 일단 영원한 사랑의 조건 중에 영원한이라는 거는 일단 만든 거죠. 뱀파이어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살 수밖에 없는 영원한 존재인 뱀파이어 둘을 만들어 놓고 지구 저 끝과 끝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서로에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는 서로밖에 없는 그런 걸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들이 수세기 동안 사랑을 이어가고 있는 이 모양을 보여주는 게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느끼기에는 이 두 사람의 사실 성격이 너무 다르잖아요. 지금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이 운명에 대한 받아들임도 너무 다르고 이 영원한 삶에 대해서 어떻게 즐겨야 하지? 무엇을 난 해야 되지? 이런 거를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감정선도 너무 다른 이 두 존재가 사실은 보완관계가 되기도 하고 뭔가 가끔씩 만나지만 되게 엄청나게 강한 유대감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도 되게 흥미로웠고 우리가 흔히 사랑이란 어떤 관계에서 가능한가라는 것들을 좀 하나씩 보여주는 그 전반부도 재밌고 그다음에 이 사랑에 굉장한 이제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가 왔을 때 또 둘이 되게 붙잖아요. 그런 거를 보는 어떤 것도 재밌었어요. 저는 뭔가 이거를 뱀파이어라는 관계로 설정을 했다 뿐이지 약간 인간의 어떤 그냥 두 명이 사랑할 때 되게 주변 모든 것을 걷어내고 이 두 사람의 관계라던가 서로가 서로만 의지하고 기대는 이런 관계? 그러니까 주변에 다 털어낸 이 관계를 되게 그냥 뱀파이어라는 비유로 되게 보여준 거라고 설정으로 보여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되게 세상에 둘밖에 없는 것처럼 막 되게 의지한다거나 뭐 이런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게 사실은 사랑하고 있는 나의 모습도 사실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내 지금 주변에는 뭐 친구든 뭐 일이든 되게 많은 것들이 겹쳐져 있지만 그런 것들을 싹 빼고 사랑이라는 것만 하나 남겼을 때는 완전 이 뱀파이어로 그냥 치환됐을 뿐이라고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동시에 흥미로웠던 게 아무리 그래도 이 뱀파이어로 설정한 이 두 사람이 거의 몇백 년을 둘만 보고 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맞아. 내가 만약에 저런 상황 꼭 뱀파이어가 아니어도 이런 둘만 있는 이런 세계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한 사람을 이렇게 몇백 년이나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겠고 동시에 얘네 세계에 보면 뱀파이어가 다른 사람도 있기는 있잖아요. 뭐 없진 않잖아요. 뭐 말로도 있었고 하다 못해서 되게 몇 명이 나오긴 했는데 어째서 그런 세계에서조차도 이 둘만 계속 이제 서로를 바라보고 몇백 년을 사랑할 수 있었지? 요것도 너무 신기했어요. 맞아. 저는 그거를 하나씩 짚어보다 보니까 영원히 사는 거랑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어. 또 얼마나 지루한 일일까? 맞아. 이런 생각까지 약간 하게 되면서 진짜 약간 완전히 다른 식의 접근을 하는 아담과 이브 각각 다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담은 되게 엄청나게 지겨워하면서 예술, 음악, 이런 거에 되게 탐닉하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도 너무너무 이해가 되고 또 한편으로 이브는 되게 어떤 순간순간의 감정, 뭐 댄스, 조금 더 약간 긍정적으로 이왕 영원히 살 거 좋은 거 많이 하자 이러면서 막 외국어들 다 섭렵해가지고 막 책도 막 되게 많이 읽고 그러니까 뭔가 그런 자세들이 둘이 또 닮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는 것도 재밌었어요. 내가 만약에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 어떻게 삶을 받아들일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고 또 되게 대조되는 게 이브의 동생이잖아요. 맞아. 이브의 동생은 진짜 약간 그냥 막 살고 있는 그런 거 보면서도 약간 영원한 삶이 주어졌을 때 어떤 단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처음에는 막 방탕하게 막 되게 남도 막 해치면서 되게 어떤 질서나 나름의 기준 없이 그렇게 하다가 하지만 결국 너무 영겁의 세월을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의 쾌락보다는 이런 조금 더 오랫동안 내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뭐 문학이든 음악이든 그리고 또 사랑이든 그런 거를 되게 소중하게 가꾸면서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이 인간일까 혹시?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해봤던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다르게 느꼈는데 아담하고 이브가 좀 뱀파이어라는 설정이나 되게 오랫동안 살면서 둘만 사랑해왔다는 설정이 되게 커 보이긴 하는데 이 설정이 너무 이게 저한테 다가오진 않았고 그러니까 좀 약간 관조적인 캐릭터들을 만들기 위한 설정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약간 신은 아닌데 거의 신과 가까운 수준에 그래서 인간을 이렇게 내려다 보면서 되게 오래 살면서 또는 인간들이 만들어온 문화나 뭐 이런 거에 같이 섞여 살면서 긴 세월을 산 사람들이 뭔가 깨달음이 되게 클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인간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그게 되게 궁금해지는 영화긴 했는데 뭔가 내가 기대하는 그런 인간에 대한 통찰이라던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또 뒤로 빠져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자꾸 기대를 한 말이 안 나온 느낌이었어요. 되게 계속 멋있다 계속 이런 느낌만 들고 그냥 어떤 그런 멋있는 커플의 그냥 일상을 살짝 보는 느낌? 근데 그렇게만 보니까 뭔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커플의 통찰과 고민 한 300년 전에 했던 거 아닐까? 그럴 수 있지. 이미 지났어. 기대했던 것 같아. 그래서 한 사람은 굉장히 인간 세상에 대해 약간은 긍정적이고
아직도 인간들의 뭐 문학이라던가 이런 거에 빠져 있고 사랑에 대한 뭐 찬양이라 뭐 이런 것들에 빠져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는 막 음악 이런 거에 빠져 있고 그런데 되게 막 다크한 이런 걸로 표출을 하고 막 자살하려고 그러고 되게 우리가 다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을 둘이 되게 좀 드러나게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둘 다 되게 맞는 말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영화를 막상 딱 보고 나면은 멋있는 커플이군 딱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우한테는 뭔가 공감의 부분에서 접점이 좀 없었나 보다. 공감은 했어요. 늘 그 둘의 어떤 말이나 모든 행동이나 다 뭔가 공감은 되는데 뭐 희한하게 마음이 안 갔어요. 저는 약간 신처럼 내려다보는 존재라기보다는 되게 인간 그 자체라고 느꼈어요. 아까 짱마가 얘기한 거랑 좀 더 비슷한 것 같아요. 뭔가 뱀파이어라는 불멸의 존재로 치환해서 그 좀 더 약간 그 영원성이라는 거를 어떻게 보여줄까를 만든 장치라고 느꼈을 뿐이고 오히려 되게 유아적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사실. 유아? 유아적인, 막 그 아담의 되게 막 우울함이라던가 자살 충동이라던가 막 나 더 이상 못 견디겠어 약간 이런 식의 태도라던가 이런 거 되게 약간 사춘기 소년 같기도 하고 되게 그냥 오히려 저는 평범한 인간의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은 느낌? 그런 건 있었어요. 신적이라고는 했는데 결국 이 뱀파이어들이 인간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인간 중에서도 굉장히 좀 좋은 피를 먹어야 된다거나 오염된 피를 먹으면 자기들도 같이 죽고 그래서 인간이 망하면 그 사람들 그러니까 뱀파이어들도 망하는 그런 거잖아요. 아담이 되게 막 인간 싫어하고 막 좀비라 그러고 막 그렇게 엄청 싫어하는데 결국 인간의 피를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걸 보고서 좀 웃기다고 생각했어요. 좀비라고 부르잖아요. 뭔가 그것도 되게 웃겼는데 사실 좀비는 얘네들이 더 가까운 건데 죽지 않는 존재니까. 근데 처음에 좀비라고 해가지고 전 되게 약간 어이없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되게 생각해보니까 재밌는 표현인 게 이들 입장에서는 죽지도 않고 인간들이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이 열정을 안 해서? 수세기에 걸쳐서 그렇게 싸우고 지지고 볶고 별 뭔가 다 하면서도 어쨌든 인류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를 수세기 동안 지켜본 존재들이잖아요. 얼마나 지긋지긋하겠어.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비라고 부르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내가 알고 있던 그 좀비라는 개념이 되게 뒤집히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웃긴 게 그렇게 싫어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2부도 나중에는 막 인간 욕하고 그러던데 그 2부가 되게 문학에 빠져있는 게 전 되게 좀 재밌었거든요. 그 다 인간이 쓴 거잖아요. 물론 말로우라는 뱀파이어도 있기는 했지만 근데 그게 되게 웃겼고 맞아. 재밌었어. 아담도 되게 익명으로 음악을 만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인간사에 어쨌든 자기의 창작물을 계속 내고 있었고 사람들의 반응이 없으면 또 음악은 아무게 아니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좀 재밌더라고요. 중간중간에 나오는 되게 많은 역사를 언급하면서 뭐 이걸 지났어도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도 너무 저는 재밌었거든요. 맞아. 그리고 막 전선 얘기할 때도 그렇고 진짜 그런 장면들 보면서 아 진짜 왜 좀비라고 생각하는지 알 것 같기도 한 거예요. 너무너무 지긋지긋한 거지 그게. 맞아. 인간인 내가 오히려 되게 공감되는 지점이 있었어요. 이제는 사람들이 하다가 자기 피까지 오염시킨다고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음악인이잖아. 피가 좋을 리가 없다. 약간 이런 식의 농담이라던가 이런 것도 세속적이 되게, 아주. 되게 웃기고. 그리고 약간 내가 문학사 같은 걸 더 잘 알았으면 더 재밌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뭐 되게 실존 인물들 뭐 셰익스피어라던가 또 누가 있었냐 말로 바흐 아무튼 이런 되게 유명한 예술가들 언급하는 거를 보는 것도 아마 다 알아들었으면 재밌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약간 이 불멸의 존재들이 마지막까지 죽지 않으려고 결국 인간을 해치잖아요. 나름대로 자기가 지켜온 뭔가 기준 같은 거였는데 그런 것도 되게 웃겼어요. 그러니까 불멸의 존재가 생에 대한 의지가 저렇게 강하구나. 맞아. 오히려 불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저렇게나 고군분투를 하고 있고 우울증을 이겨내야 되고 이렇게 총알까지 만들었는데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삶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그냥 되게 사람 같았달까? 맞아. 어. 맞아. 되게 막 아담은 자기 사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막 냉소적이고 막 나무 음, 총알까지 만들어서 총을 갖다 놓고 막 그랬으면서 막상 이브가 총 휘두르거나 마지막에 음, 죽을 뻔하면 되게 기를 쓰고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맞아. 세속적이야. 맞아. 사실 죽고 싶지 않았던 거야, 아담은. 근데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그렇게 오랜 시간을 살았는데 여전히 죽고 싶지 않을까? 정말 알 수 없는 세계야, 정말. 근데 저는 이브를 보고 약간 이해를 하긴 했어요. 이분, 이브가 되게 책에 음, 통달하는 걸로 나오고 되게 음, 속독하는 장면 나오는 거 보고 되게 부러웠거든요, 저. 음, 아, 음, 재미있는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겠군. 이런 생각. 얼마나 삶이 지루하면 그랬을까. 그냥 진짜. 재밌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읽을 책이 많으니까. 맞아. 세상이 너무 많이 변해서 재밌었을 음, 수 있어. 그치. 그리고 이왕 살 거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런 캐릭터인 것 같아요. 음, 이분은 진짜. 그래서 이브는 뭔가 새로운 것들, 아이폰도 이브만 쓰고 있었고, 음, 아담 음, 얼마나 좀 그렇잖아요. 막 완전 자기 아날로그. 기술 좀 잘 다루는데 아이폰 안 쓰고 자기가 어떻게 뚝딱뚝딱 뭐 그게 약간 그래서 그냥 아이폰 음. 하나 사면 되지. 그리고 이런 영화들 보면은 그런 거 상상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막 음, 여기도 어쨌든 말로가 되게 셰익스피어인 것처럼 나오잖아요. 막 음, 그리고 막 아담도 되게 자기가 만났던 유명한 사람들 초상화 같은 거를 이제 방에다 걸어놓고 막 그러는데 그 전에 그 영화 생각도 많이 나더라고요. 그 미드나잇 인 파리도 음, 어쨌든 타임슬립으로 과거로 가서 막 유명한 사람들 만나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영화들을 볼 때 전 되게 좋아요. 막 그런 음, 상상을 하고 부럽게 실제로 그건 영화잖아요. 근데도 막 음, 부럽고 뭔가 그 시대를 막 상상하게 되고 맞아. 그런 것들이 좀 재밌더라고요. 배우들도 연기할 때 재밌을 것 같아. 맞아. 음, 약간 판타지라는 세계에서 주는 그런 재미인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세계? 내가 맞아. 현실에선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거를 영화로 보여준다는 게 그런 점에서 좋은 것 같아요. 아, 저는 이것도 같이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엔딩이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거든요. 뭐 어차피 저희 홀수하니까 스포가 있습니다, 청취자분들. 그 엔딩에서 결국에 아담과 이브가 아담의 보금자리를 떠나서 이브가 살고 있었던 곳에 오잖아요. 그리고는 사랑을 나누고 있었던 인간 커플을 덮치는 걸로 이제 끝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좀 약간 상상해보고 싶더라고요. 이 감독은 도대체 왜 엔딩을 이렇게 냈으며 이 아담과 이브는 오래오래 살아야 하는 존재들인데 과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까? 저 이거에 대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아담과 이브 2가 발생한 거 아닐지 변신시켜준다 했잖아요. 어. 아마 저는 변신시켰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담과 이브도 비슷한 방법으로 그렇게 아니, 뱀파이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음, 그래서 제목이 음, 이렇게 붙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아, 했죠. 그렇네. 하필이면 또 커플이었고, 두 사람이 같이 피를 먹고, 원조 아담과 이브도 살아남고, 그 커플도 새로운 뱀파이어 커플이 되고, 마지막에 대사가 그렇게 음, 나오잖아요. 피 빨아먹기 음, 전에 변신시킬 정도로만 시켜주자. 어, 먹자 이런 뉘앙스로 이제 말을 어, 했었는데 맞아요. 예, 그게 아예 커플을 처음부터 노렸던 게 음, 그것이었을 거라고 생각해. 아니면 그 허덕이기 전에 이미 뭐 누군가를 마구잡이로 이렇게 먹었을 수 음,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음, 아니었으니까 음. 결국은 이 영화는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치. 그래서 제목도 오직 사랑하는 이들만이 살아남는다고. 사실 이 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겠죠. 뭔가 사랑하는 존재가 없는 불멸의 삶이란 얼마나 못 살, 견디기 힘든가. 그치. 못 살 만한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커플을 덮친다. 그 커플은 갑자기 왜 날벼락이람? 그럼 그치. 갑자기 불멸의 삶을 얻고, 어. 음, 이거 보니까 트와일라이트 생각 진짜 많이 나는 거예요. 트와일라이트에 음, 똑같잖아요. 컨셉이 막 마구 빨아서 먹으면 죽는데 어느 정도는 뭔가 음, 이렇게 변신시켜줄 정도로만 하면 음. 또 그렇게 주인공 벨라가 벨라, 바뀌기도 맞아. 하고 막 그랬으니까. 하지만 그 음, 둘이가 결국 계속 끝까지 행복할 수 있었냐는 조금 다른 문제일 것 같긴 한데 음, 아담과 이브처럼 그렇게 덩그러니 또 뱀파이어라는 세계에 그렇게 남겨진 존재가 됐다는 걸 인지하면 그렇게 그들처럼 몇백 년 동안 또
의지만 음. 하고 서로만 바라봤을 수도 있다고는 생각도 드는데 음.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끔찍한 거예요, 뭔가. 맞아. 정말. 근데 이 원조 아담과 이브는 당분간은 둘이서 잘 살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했어요, 저도.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그 아주 긴 시간 동안 만들어 온 질서들이 그러니까 너무 약간 절실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삶을 계속 이어나가야 하니까 서로가 너무 필요하고 뭔가 서로 보완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잘 알고 있고 공동의 위기가 왔을 때 헤쳐나가는 그것 문제 해결 방식도 그렇고 저 둘은 일단 자기 자신의 삶을 위해서라도 계속 저 관계를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노력하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둘이 세계가 약간 좁아. 예를 들면 동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넓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조금 더 자유롭고. 근데 그 동생의 세계에서는 조금 다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맞아. 어쨌든 그 동생도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지금 살아남아 있는 음, 거니까. 음, 사랑하지 않지만. 뭐 음. 모르지만. 아무튼. 약간 뱀파이어계의 그 세대 차이가 좀 느껴지는 부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약간 음. 아담과 이브는 보수적인 일부 음. 일처제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인 거고 약간 동생은 자유분방하게 그냥 좀 음. 쾌락도 쫓고 내가 원하는 욕망에 충실한 그런 새로운 음. 세대인가라는 이런 생각도 해봤었어요. 영원한 사랑이라는 주제 자체가 되게 그렇죠. 사실 되게 올드한 오래된 음. 보수적인 이런 음. 문제의식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영원한 어, 사랑에 대한 뭔가는. 음, 뭔가 이렇게 생각할 법한 아주 영원한 사랑에 대한 얘기는 음, 저한테는 되게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 음. 이 정도의 영원한 사랑이라는 거 사실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음. 음. 이 영화 자체가 개봉했을 때 오역이 엄청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번역이, 네, 번역이 엄청 음. 많아서 잘못된 게 많아서 어, 그때 좀 유명했대요. 이게 되게 음, 많았어서 그걸 아예 정리해 놓은 글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이슈를 모르고 넷플릭스 보고 난 뒤에 봤는데 다행히 음, 넷플릭스에서는 딱 기억이 없었어요. 근데 음, 왓챠는 정확히 모르겠다. 근데 하여튼 넷플릭스가 제일 뭐 잘못된 번역은 없다는 식으로 뭐 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음, 당시 번역해 놓은 거 극장에서 번역한 거 보니까 좀 심하더라고요. 어떤 음, 게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결말쯤에 뭐 변할 정도로만 뭐 피를 음, 먹어야겠다 이런 맥락으로 말을 할 때도 번역이 완전 잘못되고 뭐 아까 그 말한 게 이제 뱀파이어로 변할 정도로만 빨아먹자 저들의 사랑은 너무나 아름답잖아 이런 대사였는데 그거를 뭐 음. 극장에서 자막에서는 살짝 깨물어 주자 엥? 라고만 나왔고 뭐 살짝 깨물어 하여튼 주자? 그런 식이었대요 막 어, 그런 게 하여튼 되게 많아서 그리고 좀 깨네. 이한이 그때 처음에 초반에 집에 왔을 때 막 음, 뭐 화장실 가고 싶다고 막 이런 씬도 되게 이렇게 좀 터질 수 있는 좀 음, 피식피식할 수 있는 그런 씬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 음, 번역이 다 좀 잘못돼서 이제 음, 번역으로 보는 사람들은 전혀 그 감을 좀 느낄 수가 없는 음, 뭐 그런 느낌이었대요. 그래서 막 그게 좀 말이 음, 많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목까지도 같이 좀 묶여가지고 이제 뭐 오역이다 음.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왓챠는 번역이 어떨지 모르겠네. 아, 근데 진짜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도 번역 질이 너무 음. 천차만별이라서 볼 때 진짜 짜증나는 경우 너무 많거든요. 음, 맞아. 그래도 그나마 넷플릭스가 좀 확률 높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괜찮은? 좋은 번역? 뭐, 그럴 수도 예, 있는데, 그래도. 이번에 왓챠에서 웨스트월드를 다시 음, 정주행하는데, 한 시즌이 통째로 번역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거의 구글 번역 돌린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짜증나서 그랬나? 신고했어. 진짜, 아니, 음, 집중이 안 되도록 번역이 이상합니다. 이거 음, 좀 봐주세요. 이러면서 신고했어. 맞아. 진짜 번역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도 뭔가 음, 어쨌든 내가 서비스에게 지불을 하고 즐기는 아, 건데 자막도 한 영역이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이상한 걸 싶어가지고. 그런 건, 네,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듣고 계시다면 네. 관계자분들, 예, 네, 잘 제 신고 잘 주셔요. 받으셨는지. 더 이야기해보고 싶은 좋았던 것과 아쉬운 거 좀 더 한번 풀어볼까요? 너무 간지나니까 좋았죠. 저 맞아. 화면이 되게 예쁘던데. 예, 음, 화면이나 연출이나 이런 거는
뭐 의심할 여지 없이 너무 좋기로 유명하니까 그거는 참 그래. 뱀파이어들은 항상 멋있어. 그 음악 그 음. 되게 다크한 음. 인디락 같은 거. 비주얼도 항상 훌륭해. 뱀파이어들은 하나같이 다 미인들이야. 600년 살면 약간 잘 가꾸는 방법을 잘 알게 되는 게, 통달하게 되는 게 아닐지. 마치 문학처럼. 그러게. 그렇겠지? 나도 오래 산다고 생각하면은 운동 열심히 할 거예요. 더 살아야 되니까. 찾아보니까 캐스팅이 너무 딱이었다는 얘기도 되게 많더라고요. 아니, 그래. 틸다 스윈트는 진짜, 저는 이 음. 사람 자체가 진짜 뱀파이어 같아요. 왜, 가끔 맞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진짜 이 사람 자체가 뱀파이어 같은. 이 톰 히들스턴? 남자 배우랑 나이 차이가 거의 20살인가? 뭐, 가까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틸다 스윈트는 진짜 뱀파이어일 수 있다. 진짜 뱀파이어 아니야? 진짜 맨날 똑같은 얼굴이야. 저는 솔직히 이 영화가 조금 지루했는데 둘 얼굴 보느라 그냥 계속 봤어요. 정말 비주얼이 너무 훌륭했죠. 아니, 전 좋았던 거가 이게 되게 지루한 듯 하면서 놓치지 못했던, 끄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생각보단 또 긴장감이 저는 되게 있었거든요. 나도. 이게 특히 그 동생이 이제 등장하면서부터 분위기가 반전되잖아요. 근데 그 동생이랑 이제 막 클럽 가서 신나게 놀고 그때부터 이제 불길하잖아. 그 인간을 집에 데려가는 것부터가. 그리고 그때 뭔가 피를 계속 앞에서 막 마시고 찾고 그리고 잠을 자려고 이제 집에 빨리 가라고 하니까 간다고 해놓고서 분명히 안 갈 거 우린 다 알잖아. 그래서 다음날 이 꼴이 어떻게 됐는지 그 발견하는 순간까지 이제 이것이 바로 히치콕이 말한 서스펜스겠지? 그래서 굉장히 저는 그 스릴러스러운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아서 오히려 그때부터는 좀 지루하다는 생각을 조금 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맞아. 저도 러닝타임 긴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별로 그렇게 지루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은근히 웃겼어. 저는 보면서. 맞아, 웃겨. 나도 은근히 웃기는 거 잘하는 것 같아. 그런 게 좋았어요. 그 약간 초반에 분위기에 약간 절여놔 사람들을. 맞아. 첫 씬부터 멋있었어. 그 노래가 너무 좋아. 맞아. 약간 주제곡 같은 노래 있잖아요. 그 음악이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그 OST 타이틀곡이. 오늘 한번 돌려야겠다. 너무 좋던데. 그리고 저는 짐 자무시 감독 영화 두 개밖에 안 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처음에 봤던 게 데드 돈 다이 그건데 그게 방금 지금 우리가 얘기하면서 조금 웃겼다는 포인트 있잖아요. 피식피식 거렸다는 거를 이제 좀 더 앞으로 이제 밀어붙인 그런 코미디 영화이거든요. 근데 짐 자무시 감독의 코미디 영화는 막 깔깔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피식피식 어이없게 웃는 장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저한테 코드가 맞았어요. 그래서 막 후기들 보면 너무 지루했다, 별로다 막 평점 진짜 낮거든요. 2점 몇. 근데 오히려 그런 우습게 하는 웃김, 피식피식거리는 웃김이 너무 웃겨서 저는 보는 애 되게 웃겼었는데 그런 코드가 잘 맞으면은 이 오직 사랑하는 이들만에서의 개그 코드나 돈다이에서의 개그 코드나 되게 잘 맞을 것 같아요. 패터슨도 그래. 맞아. 되게 이 감독의 영화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약간 계속 이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되게 강하게 들어요. 엄청 고집이 있을 것 같아요. 똑같아. 똑같아. 패터슨이랑도 전 내러티브가 되게 비슷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일상이 그냥 쭉 이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한 방이 있어. 갑자기 뭔가 커다란 위기가 한 번 와. 재밌는 게 여기서 아담이 막 인간 계속 좀비라고 하잖아요. 아까 왜 좀비라고 하는지는 아까 잠깐 우리가 얘기했었는데 뭔가 이 짐 자무시 감독이 이걸 찍고 그 데드 돈 다이에서 실제 인간이 그렇게 좀비화되는 모습을 찍은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하면 너무 웃겨. 왜냐면은 짐 자무시 세계에서 좀비들은, 그러니까 인간들은 죽어서 이제 좀비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살 때 가장 많이 했던 말을 하면서 좀비가 돼요. 그러니까 좀비가 돼서 그 말을 계속해. 그러니까 이렇게 막 다니면서 커피 이러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다니면서 시리 계속 이러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저는 너무 웃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면서 아담이 저렇게 인간을 좀비라고 부르는 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저는 그건 웃겼어요. 이브가 특히 모든 생물을 학명으로 부르는 거. 처음에는 모든 자기가 이름을 붙인 아는 생물인가 싶었는데 그냥 학명이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뭐지? 근데 학명이라는 게 붙여진 지 얼마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싶었어. 그러니까 학명이 있기 전에 사실 인간들이 부르는 이름들이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좀 맞아. 들었는데 뭐지 맞아. 이것은 지적 허용인가? 이런 생각도 맞아. 들고. 지적 허용일 것 같아. 그죠? 좀 이브의 그런. 캐릭터를 생각해 보면 그게 좀 그렇게 그게 이브만의 어떤 삶을 즐기는 태도이지 않았을까. 맞아. 찾아보다 보니까 진자무시 감독이 이 영화 찍고 나서 인터뷰에 그런 얘기를 했네요. 그 장소가 왜 각각 디트로이트와 탕헤인지를 탕헤르인지 이게 탕헤르가 진 자무시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곳 중 우와. 하나래요. 너무 멋있다. 로맨틱하다. 그래서 이브가 그런 곳에 끌릴 거라고 생각을 했. 자기가 끌려서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근데 제일 좋아하는 장소니까 그만큼 아름답다는 얘기잖아요. 되게 재밌는 게 평론가 듀나가 썼던 글을 제가 읽었었는데 이게 되게 자뻑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아담과 이브의 어떤 이런 지적 허영심을. 그러면서 이 아담과 이브의 어떤 페르소나가 그 진 자무시 감독과 그를 둘러싼 어떤 예술가들을 뭐 투영한 것일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썼는데 지금 말한 이 탕헤르를 가장 좋아하는 장소로 썼고 그 장소를 이브가 되게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너무 자기를 그냥 투영한 게 드러나는 것도 너무 귀엽다. 그러니까 좀 자조적인 느낌이 있다. 그 이브라면은 여기에 끌릴 거고 그다음에 디트로이트는 미국 중서부의 파리 한때는 그만큼 되게 번화한 도시였는데 파리? 지금은 완전 망한 곳이잖아요. 맞아. 되게 비극적인. 그래서 그런 아주 비극적인 장소의 느낌을 아담은 그렇게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되게 찰떡 같아. 그니까 처음에는 로마와 디트로이트였대. 탕헤르가 아니라. 탕헤르가 더 어울린다. 근데 뭔가 그니까. 더 좀 신비로운 느낌도 있고 틸다 스윈튼의 어떤 이미지와 되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질적이라서 그게 더 잘 어울리는? 탕헤르 가보고 싶다. 모로코 너무 가보고 싶다. 그리고 또 인터뷰에서 틸다 스윈튼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촬영을 시작하기 되게 한참 전부터 감독이랑 그다음에 톰 히들스톤이랑 틸다랑 셋이서 계속 많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노력과 용기 이걸 주제로 되게 많은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단지 연인이 아니라 진정한 대화를 나누고 결정까지 보듬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표현하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낀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맞아. 특히나 또 아담과 이브는 되게 다른 사람인 것처럼 더 드러나기도 해서 맞아. 이게 사실 되게 보편적인 얘기를 결국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막 친구들이나 뭐 이렇게 만나서 놀면 맨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연애 얘기하고 뭐 어떻게 그렇게 뭐 오래 만나 아니면은 뭐 친구랑 관계는 어떻게 이렇게 계속 가지? 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는데 그걸 그냥 진짜 뱀파이어라는 컨셉으로 드러낸 것 같아요. 그 제가 예전에 영업했던 렛미인도 제가 느끼기에 되게 영화가 다루는 영원한 사랑에 대한 질문들을 담고 있다고 느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뱀파이어랑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진짜 엄청 비극적인 관계가 나왔었는데 둘 다 불멸할 수밖에 없는 뱀파이어 둘을 이렇게 붙여놨을 때는 또 이런 영화가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또 재밌는 것 같아요. 세오도 트와일라이트 영업 했었잖아요. 맞아. 전혀 다른 이유로 한 거라서. 그때 약간 근데 숨어서 보고 싶은 맞아. 숨어서 보는 명띵작 이런 느낌이었는데 완전 다르긴 하죠, 느낌이. 근데 그것도 결국은 깊게 생각해보면 영원한 사랑을 하고 싶은 인간과 맞아. 이미 너무 오래 살아버린 그 뱀파이어의 어떤 관계였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런 선택을 했던 거고 뱀파이어가 되는 선택을 한 거니까. 몰라. 트와일라이트는 약간 변태 같아요. 재밌어. 그러니까 영원한 사랑이란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가능하지? 영원한 사랑이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질문을 하는 게 저 너무 인간적이고 귀엽거든요. 맞아, 인간적이지. 근데 그거를 되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계속 질문을 던져온 수많은 작품들이 있는데 이렇게 뱀파이어라는 재밌는 코드를 가지고 또 이렇게 로맨스 판타지로 풀어낸다는 게 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꽁치리가 같이 보고 이야기 나누고 싶은 영화 오직 사랑하는 이들만 살아남는다 라는 거를 같이 이야기를 해봤고요.
조금 지난 영화기는 하지만 이제 계속 찾아보는 분들이 있는 만큼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이거를 이미 보셨거나 혹은 저희 방송을 듣고 찾아보실 분들이 또 많이 댓글 달아주시고 이야기 같이 나눠주시면 저희도 재밌게 보고 댓글 남기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화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두둥.